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회사 대기업 임직원 전문 컨설팅 실제 사례 중에 30대 중반 정도의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관리해 보려고 하는 그 단계거든요. 가정을 꾸려가지고 또 자녀 계획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좀 효율적으로 진짜 지출도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분 김문수 문찬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대 신혼부부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월급 통장이 있고요. 월급 받으면 이제 저축하는 통장, 지출 통장, 그리고 매년 단위, 연 단위로 지출 통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급여가 이분은 보니까 한 달에 맞벌이 부부인데 670만 원이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미파학 지출이 무려 365만 원이에요. 한 네. 분치의 급여가 지금 미파학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파학 지출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 보이는데 그냥 진짜 신혼부부였고 아직 계획을 안 세워서 일단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상태여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지출들 같은 것도 조금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 못 적었어요. 그래서 지출들을 이제 같이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보니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나 미파악 지출이 한 350만 원 전후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딱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부부 통장 미파악 지출을 그러면 맞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가정을 꾸렸는데 네. 각자 지출은 통장 각자 관리하고 있었나요? 각자 관리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합쳐서 관리를 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그때 많이 결정들을 하세요. 이제 계속 각자 갈지 아니면 합칠지. 오케이, 지금 이제 어쨌든 가정을 꾸려가지고 네. 월 지출 금액이 305만 원 정도, 수입이 지금 670인데 월 지출은 305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되고 있고 저축은 그러니까 아직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네네. 못한 상태였고 네. 우리 정문수 전문가를 만나면서 저축 통장이 이제 346만 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있고 적금 뭐 펀드 이렇게 있는데 비과세연금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 조금 346만 원을 이 저축 통장 이 부분 네. 어떻게 플랜을 짜드렸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부채상금이 기존에 뭐 한 90만 원, 여기서 이제 20만 원으로 줄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 부채상금 20만 원 이제 신용대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상담 이후에는 제가 이제 저축통장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적어놨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정리하는 방식인데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제 사게 되면서 원리금 갚으면서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는 돈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지만 이건 좀 저축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옮겼던 것 같고 집을 마련하시는 마련하는 케이스요. 네. 두 분이 평균 나이가 한 33, 4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조금 한 2~3살 차이가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균형 있게 네. 사회초년생이든 신혼부부든 이 사람들도 적금 일단은 한 100만 원 정도 한 반반씩 하길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모으는 돈에서 한 금리형도 절반 정도, 투자형도 좀 절반 정도. 금리형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담보대출이나 적금 이렇게 하고 있고 투자형으로 하는 게 100만 원 정도 이제 주식형 펀드 해보고 20만 원 정도는 직접 자기가 그래도 처음이면 주식 사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좀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연금성으로 좀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뭐 이제 세액공제 연금들이나 이제 비과세 연금 많이 드렸는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 둘 다예요, 둘 다. 이제 매달 나가는 금액은 이제 비과세로 각각 30만 원씩 하지만 세액공제 연금 같은 거 이제 아까도 이제 문찬현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증권사에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1년에 한 1,000만 원, 1,300만 원이 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각각 연금저축 계좌에 한 300에서 4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좀 납입하기로 일단 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앞편을 또 못 보시고 이번 편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문찬현 전문가님이 그 부분 잠깐 좀 언급해 주세요. 이게 싱글이든 이렇게 뭐 신혼부부든 연금을 좀 하고 싶은데 당장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금을 가입할 건지 아니면
그거 가입 안 하고 이분들은 지금 그걸 추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비과세 연금을 이렇게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전문가로서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연금이 상품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 거지 일단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액공제와 비과세. 그 비과세는 생명보험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 있는 상품들이나 증권사, 은행은 전부 다 연금 저축이고요. 세액공제. 근데 세액공제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인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3장짜리를 발급을 받으시면 두 번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사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내가 이제 몇십만 원도 세금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몇십만 원 돌려받으려고 이제 세액공제 상품을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 세금도 아예 없는 분도 있고 세금은 왜냐면 부양가족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고 오히려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이런 게 안정적인 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은 오히려 소액으로 비과세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뭐 이건 보험이고 이건 펀드니까 뭐 이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세제 혜택에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나는 비과세로 갈 것이냐 세액공제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해서 지금 당장 내가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들은 비과세도 괜찮고 세금이 증가하는 분들은 계좌가 요즘에 증권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유납입 그러니까 연초나 연말에 예를 들면 뭐 상여금이 좀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 조금 떼어가지고 내주면 딱 좋죠. 그래서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연금을 소득공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내가 그 상품을 가입한 게 진짜 유리한 건지 아까 세금 같은 부분도 짚어야 되고 그리고 세액공제 연금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떼잖아요. 과세하죠. 네. 어떻게 보면 세금 이연이거든요. 과세 이연. 완전 이게 뭐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은행연금도 이제 나중에 세금 이제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을 좀 조기에 하는 바람에 내가 갖고 있는 개인연금을 좀 써야 되는데 다 세액공제 상품이면 무조건 55세가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일시에 못 써요. 무조건 최소 10년 동안을 나눠서 받아야 되는 연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막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비과세 연금은 4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여차하면 비과세 기간 지난 다음에는 그냥 해지하셔도 그렇죠.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중도인출 같은 것도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제 지출 통장에서 그러면 변화가 큰 변화는 없었네요. 기존에 305만 원에서 이제 308만 원. 크게 보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핵심은 구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생활비가 뭐 생활비 100만 원, 운동비 50만 원 정도로 조금 있었는데 이제 상담 전 이후에 바뀐 거는 부부의 용돈을 계획한 거예요. 사실 이분들도 다 용돈을 썼겠죠. 직장인을 다니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안 정했었는데 상담 통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제 한 명은 30만 원, 한 명은 이제 50만 원. 이 같은 것도 재밌는 게 보통 부부면은 4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쓰면은 좋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는 약간 역풍이 맞을 수도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좀 여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쓰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옷이라든지 그래도 머리 같은 거 남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잡았던 것 같고 사실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게 회사에서 다 그 제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돈 같은 것도 조금 좀 잡았던 것 같고 부부 중에 보면 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맞아요. 사람이 아예 안 써. 맞아요. 꼭 그래. 한 명이 어쨌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뭐라고 해요. 되게 본인 얘기해. 저는 안 써요. 네. 둘 다 쓰면 파탄이죠. 네. 둘 다 쓰면 아주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을 30, 50 각각 용돈을 이렇게 오히려 늘려줬네 지출을. 그렇죠. 네. 그런데 총 지출 통장의 금액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채상환금이 좀 줄어서 부채상환이 줄였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보면서 병무수 전문가 보면서 되게 놀란 게 사실 고객 스스로 이렇게 정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장기 모기지가 다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근데 원금과 이자를 따로 분리해서 적어놓으면 제가 억지로 이건 대출이니까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축이니까 맞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고객 입장에서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더 상승하고 맞아요. 자신감 상승. 맞아요. 나 저축을 나는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고 맞아요. 있고 대출 상환은 부담이 적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용돈도 좀 더 쓰고 그렇죠. 좋은 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도 괜찮네요. 네네. 이게 모기지가 장기로 상환하지만 그래도 네네. 1년에 조금씩 이제 이 대출 금액 원금이 줄어드는 걸 네네. 보면 아 이게 참 저축은 저축이구나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연 지출 통장이 이게 이분은 연간 지출을 1,030만 원 이렇게 네. 파악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직장인들 이제 부부 같은 경우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냥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보면은 연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전후가 진짜 많은 거. 평균이 한 1,000인 것 같아요. 좀 적게 쓰면은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고 많이 쓰면 한 1,5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고 이게 부부가 되게 되면은 휴가를 어쨌든 고정적으로 좀 자주 가는 것 같거든요. 휴가를 많이 가는 사람들도 연간 지출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미혼이랑 다른 게 부부가 되면은 고정 지출로 생기는 게 경조사가 많이 생겨요. 미혼일 때는 사실은 양가의 부모님들한테 뭐 사실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설, 명절, 그리고 생신. 어버이날, 생신 이런 게 하면서 좀 다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이제 종합해도 많지 않고 이제 보통 본인들이 결혼할 시기에는 남들도 다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경조사 비용도 조금 나갈 거 있고 그 차도 보통 한 대 정도는 있으니까 자동차에 또 보험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1,000 전후가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 그 이 중에는 휴가비를 어쨌든 500만 원 제일 많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휴가비를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의 약간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행을 1년에 좋은 데로 한두 번씩 가자 이런 거였어가지고 이 가정은 연간 비정기 지출이 약 1,030만 원. 네 대신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또 비정기 소득이죠. 맞아요. 비정기 소득이 지금 네.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상여금, 성과급. 맞아요. 네네네. 성과급 한 분은 1,000만 원, 한 분은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성과급을 많이 받습니까? 남편이 좀 더 많이 받았고요. 예, 이게 남편 직장을 사실 말할 수가 없는데 뭐 알면은 이제 다 아는 그런 예. 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표현을 1,000만 원이라고 적었지만 1,000만 원 이상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연간 비정기 지출이랑 아까도 이제 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돈을 같이 좀 활용을 하자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분 가정의 저축률은 보니까 순수 저축률이 약 50.8%. 네네네. 적정 저축률이 60%인데 네. 50.8%.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딱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 되면, 예, 50% 정도 되면.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 네, 자녀가 없는데. 그래도 대출 받아서 이제 주택도 마련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지금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저축률을 떠나서. 네. 그다음에 보니까 좀 어땠어요? 이게 재무 목표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자녀 계획이라든지 좀 이렇게 명확한 재무 목표가 있던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명확한 사람들은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명확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희는 어쨌든 상담사면은 저희가 그것도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최근에는 뭐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를 저희도 좀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안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집값이 뭐 오르는 시기에 샀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기에 샀었던 거거든요. 저는 또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제 재무 목표를 근시일내에 한 2년, 3년 동안 돈 모아서 다음 집으로 이사 가는 거를 좀 새로운 목표를 좀 심어드렸던 것 같아요. 상담에서 기억나는 건. 자녀 계획은 없나요? 네, 근시일내에 없었어가지고 여자분이 한 31~32살 이 정도였던 거 기억해요. 자,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저축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짤 때 네. 단기, 중기, 장기를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좀 나누는 편인가요? 뭔가 세부적으로 사실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데 어려우면은 그렇죠. 중기도 사실 빼도 돼요. 그냥 단기, 장기로만 딱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로 할 수 있는 돈 뭐 10에서 15% 정도 모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다 좀 단기로 사실을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지만 중기까지 갈 수 예, 갈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 펀드 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기존에 40만 원 지출해서 30으로 10만 원을 줄여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을 줄였나요? 기억나는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에는 사망보험 같은 게 사실 없었어요. 40만 원 정도 내게 되면은 내는 보험료 좀 있어서 사망보험도 내고 하는데 막 운전자나 막 치아보험이 약간 좀 부수적인 게 사실 되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각각 이제 질병보험 이렇게 뭐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 남편 거부터 이제 먼저 준비를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 계획이 아예 없는 게 아니어가지고 남편분이 자기는 그래도 사망보험 니즈가 있다고 해서 남편 질병보험, 아내 질병보험, 남편 사망보험 딱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금액이 조금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낮게 잡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좀 납입 기간을 좀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보통 한 보험 20년 납으로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30년 납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좀 했던 케이스여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저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들어준 뭐 단체 보험 이런 건 있던가요? 제가 반영을 여기다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회사 복지 차원에서 단체 보험은 사실 질병보험은 다 있고 네. 연금 저축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으로서 조금씩 내줬죠. 보장성은 그냥 자체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 보험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자체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특히 아까 이제 사망보장 말씀하셨는데 이 직장인분들 특히 이제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대출이 있으면 반드시 사망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둘 중에 주 소득원이 그 사망보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한 90에서 100이면 한 2억 5천 정도 되죠. 대출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사망보장이 최소한 뭐 2억까지는 가입을 못하죠. 비싸니까. 네. 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죠. 나머지는 배우자의 연봉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우리가 누가 하면 가면 당장 집 팔아서 뭔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경매 넘어가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그래서 사실은 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를.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 자, 이제 30대 신혼부부 케이스를 두 분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68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밑밥 지출이 뭐 한 분 소득 정도 되는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컸었는데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컨설팅을 받아서 346만 원 아주 알차게 저축 통장을 이제 꽉 채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밑밥 지출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26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이 과정 여기 컨설팅 관련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까? 보통 그런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만나면 저는 사실 미파학 지출을 진짜 0으로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직장인들이 상담을 매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평생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도 그냥 막 5년이나 10년 이렇게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저를 만났을 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드려요. 왜냐면은 저를 만났을 때가 그 사람들 인생의 최저 연봉이거든요. 어쨌든 해가 되게 되면은 이제 연봉이 조금씩 늘어나고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데 급여 올라간다고 사실은 사람들이 막 고정적인 저축액을 같이 늘리지는 잘 않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좀 쓰게 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파학 지출 남겨놨던 게 좀 약간 힘들어했어요. 그냥 0이 되는 거를.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러프하게 이 정도는 뭔가 열어뒀다 이런 느낌이고 보통은 좀 타이트하게 한다는 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30대 신혼부부 케이스를 한번 봤습니다. 이분도 이제 저희 회사가 B2B 협약에서 임직원 재무 컨설팅하는 직원들 케이스인데 역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 그런 이제 상담 사례입니다. 항상 저희 전문가분들이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회사의 본셰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유익한 정보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